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지금도 춥죠? 이번 주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영하 10도 정도. 10도. 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갔네요. 예, 요즘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모자 안 쓰면은 귀가 시려워서 다닐 수. 자, 오늘 지금 바빠요 기자들이. 예, 그 정치부 기자들은 국회 국조, 그 다음에 법조팀은 지금 헌법재판소 난리가 났을 텐데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차 변론. 오늘도 또 거짓말 대잔치를 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오늘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쉽지 국회 않다. 국조는 사실은 국조보다는 이제 형사재판 진행되니까 형사재판하고 탄핵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탄핵에서 오늘 변론길에는 이제 곽종군이 나옵니다. 곽종군의 진술 태도를 봤을 때는 이미 있었던 이준우나 여인영 사령관하고는 좀 달라질 거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의 국조에서 아주 강하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요인, 의원 그 얘기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좀 오갈 건데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곽종군이 아주 강하게 얘기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홍장원 1차장도 국회에선 진짜 세게 얘기했는데 약간 윤석열 면전에 딱 쓰니까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앉아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게 네. 그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어떻게 외면을 가림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가림막 설치하고 저희가 하자.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네. 성범죄 사건에는 무조건 설치해달라 합니다. 아니면 퇴정시켜요. 근데 윤석열 퇴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다 돌아갈 수는 예, 없으니까 가림막을 최소한 해놔야지만 진술할 때 최소한 눈은 안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눈 보게 되면 그래. 강하게 말 못해요, 사람인 이상. 그게 사람이- 그래서 곽종군도 부하합니다. 네. 대통령이었고 네. 아니, 대통령이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곽종군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여인영하고 이진우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얘기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림막은 근데 본인들이 또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진우 사령관. 예, 이진우 사령관 이제 원하냐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량은 어느 정도 받겠죠. 그런데 가림막을 설치를 하면은 특히 뭐 홍장원 1차장 네, 이런 사람이 네. 그러면 내가 좀 나약한 사람이란 거를 좀 보여줘. 그러니까 사람의 레이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란 거를 좀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있어도 나는 얘기하겠다.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곽정근이나 뭐 이분들도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초 진술에서 바뀐 사람이 누구며 최초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맞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상훈 아예 나오지도 않네 진짜. 예,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검찰에서 했는데 네. 그거를 또 이제 나중에 부인하지만은 예. 그거 오늘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건 이미 다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안 바뀐 사람이 지금 대표적으로 2명. 그게 홍장원과 곽종근. 네.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홍장원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군사법정에서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5명이 있는데 네. 지금 뭐 박안수부터 해가지고 지금 5명이 있는데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과 감형을 좀 하려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전략들이 바뀌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진우라든지 네. 여인영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윤석열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윤석열이 앞에 있는 데서 본인이 이 검찰에서나 이제 법정에서 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진술 거부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데 곽종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그 재판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좀 더 이제 감형 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 들었던 거를 네. 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미 국조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곽종근은 네, 네, 그저께. 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오늘 707 특임 단장 했던 네. 김영태
대령도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분 막 울었었잖아요. 그 김현태 같은 경우에는 부하들 책임이 없다, 다 내 책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곽종근 사령관하고 비슷한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두 분이 특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 옥중 노트를 맞아요.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아니 자기들이 계엄 다 일으키고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상황이 딱 발생을 하니까 다 우리한테 책임 미루고 군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김용현, 윤석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그 심리적인 그래서 뭐 저도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앞에서 쉽게 말은 못하지만 뭐 이런 장면을 그냥 제가 혼자 그려봤어요. 네. 그리셨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런 장면. 윤석열 뭐 내가 언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장면. 했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전화하셨잖아요. 막 김현태 옆에서 울고 막 이런 장면을 네. 그려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윤석열이 거기서 좀 약간 광분하는 모습까지 네. 아마 그런 장면이 왜냐하면 이번 5차 때는 좀 그런 네. 장면이 없었어요. 그렇죠. 홍장원이 말씀대로 그 강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딱 그만큼만 했었어요. 절제되게. 근데 했던 것 그 같거든요. 김계리 변호사 41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무슨 검사가 피고인 신문하듯이 완전히 막 그렇게 약간 그 미소 띄우면서 뭐 증인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좀 너무 그렇게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마치 무슨 국회에 뭐 상임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탄핵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네.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추인단이 검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쌍방이 붙는데 판사가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형사재판 구도는 뭐냐면 검사, 변호사, 피고인 붙고 있고 판사는 계속 가만히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 심판의 좀 특징 놀라운 점 우리 같은 형사와 다른 점이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재판관들이 질문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형사재판에 재판관들 거의 안 끼어들어요. 질문하기도 하죠. 하는데 네. 매우 중요한 질문 한두 개 하고 말지 네. 지금처럼 뭐 모든 상황에 끼어들지 않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네. 자기가 무슨 검사인 양 그러니까. 행동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전략상 맞지 않다고 보고 아,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하고 그 영상들이 짤로 많이 돌고 네, 있어요. 네. 김계리 변호사하고 답변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던 게 팀이 아니고 각자 하나씩만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홍장원, 너는 이진우. 그 느낌이 너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막 마이크 뺏고 막 딱 그게 진짜 어설퍼 보이는데 네. 사실은 가장 나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엑스맨이다. 지금 보면 남들 할 땐 자기는 하품해버려요 뒤에서 찍고 있는데 아니, 하품하는 걸 뭐 졸리면 하품 달 수도 있고 네. 뭐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뭐 틱틱 증상 일어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그런 장면들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재판관들이 그런 것도 봅니다 사실은. 재판관이 8명 9명 있잖아요. 네. 지금 1명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하지 않은 재판관 뭐 하겠습니까? 주무시겠어요? 그렇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계속 동태를 살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저는 그랬거든요 판사할 때. 예. 왜냐면 내가 내 주심이 아닌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변호사 모습도 보고요, 예. 증인들의 모습도 보고요. 그 큰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저는 지난번 5차 때 김계리 변호사 등등 그 변호인 측에서 했던 것들 예. 상당히 나쁘다고 봅니다.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면서 바뀐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대놓고는 안 자더라고 변호인들이. 이러고 그냥 한 30분 1시간을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건 없어졌어.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 가끔 자 이렇게 본인이 자. 이성팍서. 예. 근데 그 김계리 변호사는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태도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게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네. 이게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겠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아니 말할 본인 물어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물어보고 뭐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봐 상황에 따라서. 근데 말을 시켰으면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근데 답변 안 들어. 됐어요. 됐고요. 예. 그게 뭐야? 가끔 예. 국회에서 근데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해요. 예. 아니 근데 예. 프레임도 잘 바꾸더라고. 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랑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렇게 홍장원 차장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 간사, 여당 간사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한 건 이런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뭐 다른 거 떠나서 나는 홍장원 차장이 그 얘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증인으로 나온 거지 예. 피고인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아닙니다. 예. 하면서 또 이 통신기록 조회까지 했더라고요. 누구랑 네. 이렇게 했는지. 와 그래서 진짜 굉장히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하고 네. 있구나 그 생각이 도움이 안 들었어요. 됩니다. 네. 제가 장담컨대 도움이 안 됩니다. 변호사의 행동 하나하나도 지금 눈에 띄는 거고요. 네. 지금 변호인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불협화음에 거의 보여요. 졸거나 하품하거나 마이크 뺏거나 헛소리하거나 네. 남의 증언들 진술 끊거나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행동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매우 그런 부분들을 안 좋게 볼 거고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윤석열한테 갑니다. 그렇군요. 예. 속보가 뭐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조성현 수방사 1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최상목 대행이 오늘 그 비상입법기구 문건 그리고 그 경찰 인사 등과 관련해서 지금 그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 내란 청문회에 중요한데요. 예, 출석을 해서 오늘 저희 취재 편의점이 오후에는 국회로 바로 갑니다. 예, 국회 현장 오히려 복도에서 국회가 오늘 네, 그 더 최상목이 뜨거울 것 간다면 같아. 더 뜨거워. 왜 최상목 네. 지금 오늘 경찰 임명한 것도 좀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며요. 네. 안 한다는 사람이 경찰을 인사를 하고 이게 있어. 자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있겠어요? 김건희나 등등 다른 데서 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네. 더더군다나 입법 문건은 이 사람 내란죄 관련된 직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답변을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아마 많은 내용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또 네. 알 수 있는 예. 많은 내용들이 이번에 드러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그 HID의 오모 중령이 그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도 나와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네. 아까 이제 취재했더니 이제 국조특위위원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별동대로 존재했던 안보실의 비밀 TF에 이 HID 출신 오모 중령이 안보실에 간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살짝 취재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김건희 라인이래요. 네, 김건희 라인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누구 추천을 받았냐? 건진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 건진 추천으로 그러니까 건진 추천으로 김건희 라인을 타고 국가안보실에 HID가 들어왔어. 그럼 이 HID는 뭘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국회 국조특위에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HID 오모 중령. 예, 제가 체크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궁금한데 네. 결국은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수배가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노상원이 일단은 뭐 점술에 관심이 많고 뭐 아씨도 찾아가서 네, 비단 누가 없었지? 배신할 상인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남의 신할상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비화폰도 쓰고.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도 비화폰도 쓰고. 뭐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큰 축이 하나 계속 발견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경찰들하고 사령관들은 다 잡혀 들어갔어요. 구속 기소되고 뭐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부하고 비서실하고 경호실 이렇게 끊겨져 있었는데 그 중간에 김성훈이가 옆에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검찰도 그걸 맡고 있었고 네. 두 번이나 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지금 기각하고 반려했던 그렇습니다. 모습이거든요. 요 비하폰 얘기까지 어제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해요. 이 HID하고 국가안보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진들하고 네네. 연결돼 있다 봐야죠. 한 축이. 그렇다면 만약에 오모중령이 만약에 오모중령이 홍장원 차장 같은 역할을 한다면 아주 큰 국면이 하나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한다면. 네, 한다면. 근데 안 하면 뭐 사실 상관없는 예. 와서 입 꼭 닫고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데 네. 만약에 어떤 필요한 얘기들을 본인이 예. 하고 안보실에서 누구를 만났고 계엄 준비를 언제부터 했고 경호실하고 어떻게 관계돼 있고 네. 등등의 얘기들을 한다면 사실은 새로운 국면의 어떤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5번 국조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오늘 거예요. 국조 굉장히 뜨거울 걸로 보여서 저희가 직접 가려고 하고요. 하여간 제가 오늘 취재 이거 아마 기사에 다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모 중령이 45살이래요. 아직 젊어요. 그렇네. 예, 전도 유명한데 원래 안 나오려고 했대요. 예, 국회 출석 안 하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국회에서 출석을 꼭 해서 당신이 좀 말을 하면 좋겠다. 45세네요, 중령. 네, 45세 중령. 바뀔 수도 있겠네요. 충성심 뭐 이런 거 하고 네. 현실 판단이라는 부분도 있고. 네. 글쎄요, 저는 뭐 조심스럽게 뭐 바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약간 좀 그런 얘기 지금 뭐 윤석열 탄핵, 윤석열 그 처벌 이게 가장 궁극적인 큰 줄기지만 그 옆에 한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직접 수행했던 경찰하고 사령관들, 군인들만 지금 무더기로 잡혀 들어가 있거든요. 내각도 지금 아직 문제가 별로 없고 이상민 정도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또 비서실, 특히 국가안보실 비롯한 비서실, 경호실 이쪽도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서 말을 좀 하게 된다면 그 물꼬를 좀 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한 가지 또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오모 중령을 신원식 안보실장이 모른다고 했대요. 아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신원식은 모르는데 김건희 라인으로 중요하네요. 건진 소개로 안보실에 들어와서 점과 주수를 한다. 신원식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와. 이게 보도가 이제 작년 12월쯤인가 그 MBC가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인성환 2차장 산하로 들어갔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2차장은 임무를 주지 않았다. 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고는 김태효가 대부분 받았다. 맞아. 이게 이제 MBC 보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조금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고발을 당하면 안 돼. 고발당하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 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성환 아니 그러니까 이 오모 중령이 안보실에서 이거를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실명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작년 8월쯤에 이게 이 계엄이란 얘기가 계속 여러 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8월쯤에 안보실에서 이게 이제 공식 회의인지 비공식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회의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가 계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 이거 단독이다. 윤석열 아닌 누군가가 계엄 얘기를 했다. 그건 아마 심기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난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곧 밝혀질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굉장히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직접. 그런데 그거를 들은 사람은 또 누군가는 또 경로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인데 미쳤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인사 조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았다는 거네. 뭐 와이프도 몰랐다. 이또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밝혀줘야 되는데 어쨌든 각하의 심기를 굉장히 잘 알고 살폈던 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엄이라는 단어를 했다, 말을 했다. 안보실 회의에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신원식 이제 지금 안보실장이죠. 장관이 뭐 저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 아마 군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김용현이 더 힘을 갖고 왜냐하면 신원식이 장관이었어요. 김용현은 경호처장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체 타이밍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김건희 사람으로 바꿨다고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김용현이 왜 김건희 라인이야? 경호실에 있으면 경호처잖아요. 경호처. 그렇죠, 경호처 김건희고 신원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제가 대통령실이나 경호실 계속 들어보면 저도 뭐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누구 소개로 들어왔냐 이런 얘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거기는 신원식이냐 너는 김용현이냐. 신원식이면 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김건희 쪽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음모론이기도 하고 뭐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김건희 예컨대 김용현 안보실 다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경호처까지 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이 오모가 이 친구가 좀 동생이니까 말로 올게. 동생 아이가? 장교 선배 아이가? 장교 선배 아이가? 좀 해라. 얘기를 좀 해라. 그러니까 해라. 입국단 하지 말고. 해라. 얘기 좀 해라. 할 건 해라. 다 하라는 말 아니에요. 할 거는 해라는 거야. 입국단만 하면 뭐 의미는 없잖아요. 이상민이처럼 입쳐서지 말고 할 말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서 그걸 좀 개인적 바람을 형이다이 선배가 얘기해라. 오모 말로 뭐 기분 나쁘면 고소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오늘 아마 국조가 자정까지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끌어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튼 저도 국회 고위 관계자한테 확인 취재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국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물 봉쇄해서
건물 확보하라 이런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국회 출동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관련된 진술을 좀 이따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김용현, 여인영, 노상원 동행명령장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은 구치소까지 갔는데 끝내 안 나왔어요. 네. 그런 걸 보면 협조할 뜻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 노상원 잠깐 얘기하고 갑시다. 폭사.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영화에서 뭘 하려고 한 보는 거야. 그런 지금 그 보면 예전 얘기긴 하지만 네. 자신이 이제 운영했던 아니면 자신이 지시했던 HID 요원들 한 다음에 임무가 끝났을 때 그 몸에 폭탄 같은 설치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눌러서 그 영화에서 보던 그런 얘기를 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노상원이 했던 것 중에 뭐 어디 저기 서해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뭐 한다 이런 연평도 뭐 이런 얘기가 네. 사실은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노상원의 사고 체계 아니면 자신이 군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노상원이 또 뚝 끊겼었거든요. 네. 노상원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추적을 하든가 좀 보도를 하든가 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네. 또 내용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검찰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참 놀라운 게 네. 헌법재판을 다 보고 있다가 이진우가 입을 닫잖아요. 그럼 증거를 슬쩍 흘려버리고 약간 여인정이 입 닫으면 흘려버리고 아니 약간은 검찰이 항상 이런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존재감을 그렇게 좀 드러내는 모습으로 저는 인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저희들이 들어오는 속보들 실시간으로 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 이 기사를 보자마자 김준일 평론가 오면 이거 꼭 좀 부탁해요. 뭘 부탁해? 빙의 김준일, 윤석열 빙의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이 답을 안 하긴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총 4번 통화를 했다는 거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하도 목소리가 크니까 전화 통화하는 것을 카니발 차량에 동승했던 이진우 사령관 수행원 장교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검찰에 관련된 사실을 쭉 전달을 한 건데 첫 번째 전화하고 두 번째 전화에서는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국회 본관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씩 한 명씩 4명이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참고인 A 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명이서 한 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와야 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굉장히 짜증내는 말투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3번째 통화가 되게 중요한데 아직도 못 갔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냈다는 거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회의장 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 문을 부수기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 근데 이제 이전 사령관이 총 얘기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대답을 안 하니까 요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그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4번째에도 계속 내가 2번, 3번 계엄할 수 있으니까 더 해라. 밀어붙여.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거 이거는 아닙니까? 제가 군에 있으면 사령관 앞에는 전속 부관이 있습니다. 전속 부관. 이 말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좋게 말하면 호위무사고요. 네. 나쁜 말은 몸종. 그냥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뭐 다 있어요. 중대위급 사령관이 막 대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걸 얘가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옆에서 다 들었던 내용을 지금 얘가 진술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술 내용에서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 이제 좀 하시겠지만 너무 구체적이고 상상이 가요 이렇게. 에? 야! 그럼 이 수학이 너머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게 듣고 있어, 예? 뭐 이런 느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지어내기 어려운 정도의 네. 어떤 구성하기, 허위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이 나온 게 이진우가 딴 말하니까 검찰이 낸 거거든요. 그치. 검찰이 네. 낸 거로 봐야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필요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예. 꺼내놓고 예.
바로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검찰은 이거 확실하게 보내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진우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라고 했냐면은 누굴 끌어낸다든지 하는 이런 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라고 부인을 했고 이진우한테 이거를 그 헌재에서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총 쏴서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한 거 기억나나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어요. 근데 왜 이진우가 그 증언을 거부를 했냐면은 이런 게 다 나올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거짓말을 자기가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순간 자기가 나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한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진술 거부를 이제 한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수행 그 군인이 그 TV에서만 보던 윤석열 목소리가 휴대폰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했다는 거 아니야? 알도 안 들어 뭐 했어? 뭐야?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을 했다. 네,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를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관위 보낸 건 나다. 자백을 해버려. 자백을 해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가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맞아.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다. 자백과 동시에 네. 더 이상 그 헌법 위반으로 자백한 거고 탄핵을 해야죠. 당연히 거기서 끝나는 건데 뭐 13일까지 이제 8차 변론까지 잡혀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 하긴 하겠죠. 이제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 변호인단도 고민을 할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네. 저라면 네. 고민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더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망신 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곽종군한테 망신. 곽종군 김현태한테 망신 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다른 모습도 내가 너무 또 기대하나 윤석열한테 어떻게 할 것 같은데요? 좌절하거나 소리 지를 것 같은데요. 소리를 질러? 네. 법정에서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또 제지당하는 거 아니야? 제지당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좀 연기파. 이게 네. 이틀 전에는 윤석열이 직접 신문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는 금지했잖아요. 지난번에 김용현한테 했는데 김용현이 답변하는 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생각납니다.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니까 헌재에서 아예 그냥 직접 질문하지 마. 그런데 오늘은 좀 직접 질문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곽종군한테. 곽종군한테. 볼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 말한 대로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말씀하신 당신이 대통령입니까? 인간입니까? 하셨잖아요. 전화했잖아요. 비아폰으로. 야 귓구녕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의원이라고 그랬어? 요원 끌어내라고 했잖아. 너 정신 나가셨습니까 대통령님? 그러니까 막 그럴 것 같아 진짜. 야, 그냥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두 분이 연기하는 것처럼 보면서 중간에 약간 그게 재판하다 보면 형사재판도 그런데 네. 약간 분위기 탈 때가 있습니다. 오. 분위기 타면 그래 돼요. 근데 이제 뭐 통상은 사람도 많고 네. 저 헌법재판소는 가보면 대법적으로 매우 큽니다. 그쵸. 그리고 좀 다른 느낌이 뭐냐면 저런 모습이 원래 3명 정도 재판 4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일반 형사부는. 그러면 이렇게 위압감 안 드는데 무슨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9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재판관들이 쭉 앉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되게 위축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긴 한데 만약에 윤석열이 흥분을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2판 4판 공사판 수준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제 왔던 의원님에 따르면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판을 뒤집기를 계속 시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뒤집혀. 물론 이제 여론조사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여론조사라고 믿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특히 이제 중도만 놓고 보면 아니거든. 이 분위기 아니거든. 극우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뭐래도 이 세력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전술이 뭐냐. 저는 그쪽으로 골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본인이 살 길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나 이게 환상에 빠진 여론조사 오늘 뉴스토마토도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네. 보수 가표집도 가표집이지만 이런 게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 네. 어떤 이론이긴 합니다. 급동 이론이래요. 똥 누고 싶냐? 급동? 똥 누기 전에 여론조사하냐? 똥 누고 나서 여론조사하냐? 이게 좀 화장실 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서 민주당이나 이쪽 진보 진영 사람들은 똥을 넣었어요 벌써.
똥치였어요 대충. 그러니까 여론조사 똥눈 상황에서 여론조사 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네. 국민의힘이나 이 극우 쪽, 이 보수 쪽 지지층들은 똥을 아직 덜 넣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응답을 하고 그러니까 RDD 방식 대부분 보면 좀 그렇거든요. 네. 그 1,000명을 조사를 하면 1,000명에서 100명 정도 차이 나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중도인지도 저는 의문이고 등등해서 봐서 이 여론조사를 막 고지고대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지금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국민의힘의 일부든 아니면 그거를 믿고 지금 계속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거든요. 그 네. 부분이 크게 오산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707 특임 단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사정하듯이 얘기를 했다. 끝났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 봉쇄 지시만 받았다. 그러니까 국회 건물에 일종의 이제 외곽 경비 같은 거를 부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단전 지시가 있었대요. 불 꺼보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만약에 단전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못해요. 전자투표가 불가능하죠. 얼굴도 안 비는데 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촛불 켜고 하나요? 예. 네. 이미 그러니까 언론사들 단전 단수하라는 거가 이미 이상민한테 지시해서 그 그렇죠. 소방방재청장한테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맨날 얘기를 했던 게 아니 저번에 그때 대국민 담화할 때도 아, 진짜 내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얘기하면서 진짜 내가 하려고 했으면 단전 단수부터 했지 국회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했잖아. 네. 결국은 이게 그런데 시켰는데 네. 이게 좀 코미디 같은 게 좀 더 보면 네, 알겠지만은 네. 어디서 어떻게 단전 단수를 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야. 이게 국회 이게 도란스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란스 이제 두꺼비 집 찾아가지고 내려야 두꺼비 집 어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제대로 하려면은 이거에 대한 지형지물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작전 계획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게 보완을 유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하급 부대까지 전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네. 단전 단수를 거의 당일 아니면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어디 그냥 생각해봐. 지금 여기 이 건물 어떻게 단전 단수해? 몰라요. 모르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소방청장만 그걸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입만 열면 구라였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는 게 또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상급자의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봉쇄 의미 어떤 명령의 의미가 국회의원 체포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에 대한 방어였다. 김현태한테는 김현태가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의원회관하고 국회 본청 두 건물을 무조건 확보해라라는 지시를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그 김현태 단장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 두 사람이 오늘 확실하게 명토 박아서 예. 당신이 시킨 거 맞잖아. 요 라인이 뭐냐면 네, 그 얘기 할 체포 라인입니다. 체포 라인. 국회 봉쇄하고 네. 국회의원 체포 지시했다. 그 확인하는 그 라인인데 이 곽종근이나 김현태나 말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곽종근이 김현태의 상급자입니다. 네. 특임대의 상급자가 특전사령관이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도 거의 다 일치하고 있고 특히 김현태가 좀 더 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니까 네. 김현태 더 구체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예. 현장 지휘관입니다. 곽종근은 집에 있었고요. 네. 집인가 하여튼 밖에 있었고 이 사람은 현장에 가서 하면서 뭐 실탄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김현태 같은 경우에는 이 직속으로 자기가 이 특전대원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 특전대원들의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복면 쓰고 갔는데 자기네들끼리는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자기네들끼리는 복면 써도 눈만 봐도 누가 누군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TV에서 계속 나와서 하니까 그 특전대원들의 트라우마가 우리가 계엄군이 우리가 그러니까. 반란군이었구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군을 다 망가뜨린 거를 이 김현태. 김현태 죄송합니다. 예, 김현태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예. 당시에도
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대로 안 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이 진짜 군인이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박했던 12월 3일 그 밤에 막상 가보니 무슨 테러리스트야. 저 사람들 다 국회의원들이고 언론인들이고 국회 보좌진들이고 국회 직원들이 다 시민들이 있는데 무슨 여기다 대고 단전단수를 해가지고 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현장 지휘관인 김현태 단장을 비롯해서 거기 그 군인들이 그걸 맞아요. 안 해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결심했으면 뭐 맞아요. 그냥 뭐 몇십 분이면 우리가 다 계속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했을걸요. 단장이 있으면 그 밑에 뭐 연대장, 아니 요거는 이제 대대장일 겁니다. 네. 대대장이 있고 뭐 중대장이 있으면 예. 그 중간 지휘관들이 일부 지휘관들은 실탄을 가져가라는데 실탄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지휘관도 있어요. 네. 그냥 차에 놔두라. 예. 가져가면 큰일 난다. 절대 총기 앞으로 하지 마. 뒤로 휴대해라. 파지해라.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봤을 때는 뭐 각종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시를 이행 모르겠어요. 이행하려고 했는 건지 네.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지휘관들은 조금씩 틀어졌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크림 소다님이 도란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댓글창에도 세대 격차가 있어. 그러니까 정확한 트랜지스터. 도란스 오랜만이다. 이제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트랜지스터인가? 트랜지스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미안해요. 일본 말이다. 일본 말. 테레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 예, 도란스 우아기 뭐 이런 느낌이에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두꺼비집 이렇게 이제 해설을 옛날에 다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도란스 확 내리볼까? 좀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일본 말은 쓰면 안 되고 뭐 미국 말은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도란스가 김재섭 도란스인가 그랬더니 그래 김재섭은 도나스입니다. 도나스예요. 이 설명들을 해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댓글창에서 서로 설명해주는 이 좋네요. 친절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단지성이 대단해. 내가 이거 그러니까 보면. 대단해. 집단지성이 어마어마한 채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보다가 오늘 경향신문 보다 깜짝 놀랐는데 이 체포 명단에 디올백 최재형 목사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석기. 그러니까 이석기는 왜? 왜? 그러니까 너무 의외의 뜬금없는 인물들이 되게 많은 건데 맥락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싹 다 잡아들이는 거고 지금 저 최상병 네. 특검 관련해서 판사 네 명 판사들 성향 분석했어요. 군인들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령 여기 네, 여기 대령. 우리 후배들. 아니 그러니까 군 판사들도 잡아들이라고 했고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 도대체 친구님들. 특정 뭐 함세웅 이렇게 특정하지도 않았어. 정의구현 사재단.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하면 전국에 몇천 명 있어요. 그걸 다 그러니까. 다 잡아들이라는 잡아가 거야? 미친놈들이야 내가 보기엔 미친놈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이게 사감에 개입된 거예요. 사감. 그렇지.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내란을 일으키는데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못 잡아 넣으니까 제일 미운 새끼 최재형. 아니 최상병 사건 사실조를 자꾸 받아줘 군판사가 누구야? 다 잡아넣어. 야 이재명 사건 위증교사 그 무죄한 놈 누구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더 파봐야 그래서 되겠지만. 홍장원이 받아 적다가 이거 미친 아니, 그러니까 X로구나.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그 정치인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최재형 여기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뭐 판사들이 군판사가 왜 나옵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사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저는 김건희나 윤석열 쪽 아닌가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이거 명단 이거를 작성자 최재형을 이진우가 싫어하겠어요? 요인형이 최재형을 왜 싫어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여인형 메모에서 나온 거예요. 여인형 메모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명품백 사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재형 목사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또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도 막 아니고. 잡아 넣으면 안 돼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이게 사람은 제가 이제 추론하자면은 이석기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있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내란을 이제 이석기나 이런 예전에 내란 예비 음모로 복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좌들이 네. 준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뒤집어 씌워서 만들기 만들려고. 위해서 다시 이석기 같은 세력들이 하고 있다. 종북 좌파 맨날 종북 좌파 얘기를 했잖아. 맞아. 예. 그러니까 다시 얘들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계엄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를 조작해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보여요. 조작의 수단으로 이석기를 넣은 거다. 게다가 이제 방첩사 쪽이면은 네. 여기가 이제 뭐 이제 첩보 군 첩보도 하고 이제 간첩도 이쪽에서 조금 담당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 같고 최재형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계엄을 하게 됐느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11월 24일에 네. 명태균 게이트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김건희 특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특검 거기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그리고 명태균까지 이게 다 이제 한 묶음이니까 네. 이들을 족쳐서 여기도 왜냐하면 이제 대북 사업 같은 거를 했어요. 미국인으로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종북으로 같이 묶어서 뭔가를 네. 북한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엮으려고 했다라는 걸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담화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종북좌파를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 근데 끊임없이 종북좌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냐 이거예요, 종북좌파가. 그 이석기인 거예요. 감옥 갔던 이석기. 아니 근데 그 사람 요새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석기가 무슨 뭐 존재가 하는지. 있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간첩단 사건 조작하듯이 전두환 비슷하다니까. 시절에 박정희 때 하듯이 비슷하다니까. 그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비슷해요. AI 시대에 미치겠다, 그때도 진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뭐 동백님 사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방향 잡으려고 간첩단 잡았다고 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실제 간첩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허황된 거 없는 걸 만들어낸 그거는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아니 그 홍장원한테도 자기가 간첩을 검거하라고 한 거지 그냥 무슨 검거하라고 체포하라고 한 게 아니다. 간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간첩 얘기 이제 처음 듣는 좀 그만해요, 진짜로. 아, 네가 간첩이다. 씨. 그만해라 진짜. 그리고 속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정문에서부터 몸싸움이 격해져서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니까 12월 3일 그날 밤이 또 다시 또 다 머릿속에 재현이 되는데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직접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두 군데 경비를 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들을 직접 끌어내라는 지시를 그럼 곽종근이 안 한 거네. 김현태 특임단장한테. 그러니까요. 예, 예, 자기는 그러니까 임무를 받았지만. 맞아요. 대통령은 야 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했는데 본인은 그 전달을 안 안 한 했는데 거야. 김현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그러니까 이제 곽종군은 어쨌든 알았던 거지 거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곽종근 입장에서는 상황을 보니 여기에서 총 쏘고 어쩌고 했다가는 진짜 유혈 사태 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현장 지휘관인 김현태한테 그걸 안 해버린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곽종근이 이제 뭐 드러난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예. 그 이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명이 네. 주축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보도된 게 이제 그렇습니다. 비읍, 뭐 시옷, 지읒, 티귿, 예. 시옷, 비읍. 그게 예. 이제 뭐 수방사, 사인은 각오하고 특전사, 방첩사 뭐 등등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 부대 정보사. 정보사까지 예. 그 내 부대장들은 사령관들은 충분히 아마 인식을 공통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예. 다만 곽종군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실병을 움직여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방사령관도 그렇지만 수방사는 외곽 정도지 안에 들어가서 투입할 수 있는 병력 운영은 아니니까 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인영이나 정보사 얘들은 그냥 안에 집에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실병 지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곽종군은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할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피 흘릴 수도 있다. 그렇죠. 총 들고 나 특전사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런 것들 느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국회 내란국조 특위위원장 안규백 의원이 뉴스공장 출연해서 한 얘기에 따르면 실탄이 20만 2,500발이 불출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공포탄, 뭐 고무탄 뭐 다 포함이 된 거고 물론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은 6천여 발이 반출됐다는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확인한 것은 탄약고에서 실탄 20만 2,500발이 불출되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하려고 누구한테 쏘려고 이거를 끌고 나간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곽종근 사령관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가야겠다. 그러나 후배들이나 군은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 손에서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 그게 들고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곽종근이 가장 먼저 그 김병주 그렇죠. 김병주 의원들 만나가지고. 만나면서 그랬던 네. 거 보면 네. 아마 그
어떤 논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드러난 사실에 예, 따르면 예. 그렇지만 그 현장에 그날 됐을 때 그 시점이 왜 그 시점에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명태균이라든지 그 등등 때문에 타이밍이 빨라졌다 아니면 그 타이밍 잡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곽종군이 느낄 때는 그날이나 그 당시에는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곽종군은 국조에서도 계속 그런 식의 답변을 했고요. 네. 검찰 가서도 그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똑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어쨌든 오늘 뭐 긴긴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사실들은 계속 규명이 될 거다. 결국에는 윤석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성향과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지 그렇죠. 않을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새 그 뭡니까 극우 커뮤니티에서 트형, 트럼프 황제 트황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 윤카를 구해줄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폴린 포리시에서 트럼프가 윤석열 구명에 관심이 없다. 아 이거 너무 웃겼어. 너무 이거. 웃겼어 이 기사. 이 기사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문화일보가 이거를 보도를 또 했어. 여러 군데서 보도를 했는데 네. 문화일보의 제목이 너무 웃겼어. 네. 속보야 속보. 속보. 트럼프 윤석열 구명에 관심 없다. 점점점 오히려 이재명과 더 미 외교 전문지 충격 전망. 충격인 거야.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야. 예. 우리 트럼프 트왕상께서 와가지고 지금 항공모함 끌고 와가지고 지금 구해줘야 여기 되는데. 구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죽은 권력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도 윤석열은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가 될지는 뭐 거기에 개입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협상 파트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최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국에서 관세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적극적 대응 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최상목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냥 우리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좀 시간을 좀 벌어라. 봐주세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우리 네. 대통령 선거 하고. 왜냐하면은 그냥 호구돼요. 최상목이 지금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 호구되기 때문에 네. 누가 뭐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차기 정권에 넘겨야 된다. 그래, 무조건. 무조건.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적극적으로 아니 하잖아. 경찰 인사는 또 왜 안 돼?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소. 네. 감옥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그 경찰 인사를 통해서 조기 대선 판이 열리면 경찰의 그 무수한 정보력을 가지고 뭔가 또 해보려고.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있고 아니면 제가 봐서 꼭두각시 뒤에 있는 것 같,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뭐 마지못해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하나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최상목 당신 나중에 역사 앞에 죄인 되는 거 두 번째고요. 감옥 갑니다. 5년 이상이에요. 못 나와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문자 좀 보내주세요. 몰라 친해지 않아. 몰라요. 전혀 없어?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학연 인연 전혀 없어요. 진짜. 근데 알려주고 싶다. 정신 좀 진짜. 차리세요. 뭐 하십니까?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본인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때까지는 뭐 잘 빠져나갔죠. 박근혜 네. 쫄병할 때. 네. 지금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모든 국민이 보고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선판으로 훌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뭐 2분밖에 안 남아서 대선 얘기는 아마도 이제 다음 주부터나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이 국면이 계속 마무리가 되면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으로 가야 될지 다들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두 분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